반갑습니다. 저는 SN의 이지훈 대표라고 합니다. 몇백억 규모의 매출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동적 성장과 성장이에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2030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멀티를 사실 몇백억 규모의 매출을 만드는 이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결국 어떤 부분에서는 성장하는 부분이고 그 사람 성장이 20대, 30대 창업하는 사람이 막연하게 저도 성장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것도 준비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내가 내 성장을 해야 돼요. 회사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회사 전혀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성공을 제일 준비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에 앞서서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STN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STN의 이지훈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단순히 회사를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책을 집필하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앞으로 나올 책에 대한 소개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 책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사업 초기에 있는 분들이나 저하고 좀 유사한데 생각이 조금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저는 아무래도 저의 수준보다 이상의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저 도서관이고 그냥 작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또 기회가 이렇게 와서 도움을 받으면서 책을 쓰고 있는데 사업적 어떤 그런 비즈니스 어떤 시장에서의 좀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 생각의 정리의 의미가 좀 컸습니다. 제 생각이 또 그 문장에 의해 정리가 되면 이게 또 저의 생각을 반영하는 하나의 결과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책을 썼고요. 물론 또 힘든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일 힘든 게 시간이었어요. 아무래도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고 와서 이 글을 정리하고 있으려면 네. 사실 이게 몰입이 잘 안 되는 게 제일 힘들죠. 책을 쓰기 전에 무서웠던 점이나 아니면 책을 쓰기 전에 달라진 생각이 있었는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무서운 건 없었고요. 사람들에게 의견을 주고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감처럼 쓰고 싶었어요. 그거에서는 저는 무서운 건 없었고 제일 좋아진 건 달라진 거는 생각이 정리가 되죠. 문장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외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용어로 정리가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매출액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몇백억 규모의 매출을 만든 과정을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성장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종적 성장과 횡적 성장 개념이에요. 이게 무엇을 얘기냐면 아무래도 시장이 작으면 근데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횡적인 이동을 해야 돼요. 숫자 자체를 키우는 매출의 역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어떤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종적 성장도 되게 중요해요. 종이라는 건 결국 사업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드는 거고 저는 그 두 가지를 집중하면서 이제 전체 조합 매출을 이렇게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2030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넓은 얘기 같거든요. 사실 몇백억 규모의 매출을 만든다는 게 저도 대표님처럼 몇백억 매출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결국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고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격인 거죠. 자기의 성격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기의 성격이 성장이 있다. 매출을 키워나가고 좀 더 좋은 성장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기의 능력에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수준에 맞는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요. 또 다양한 사업이나 이런 컨설팅 아니면 투자를 하시고 있다고 들었던 사례랑 실패했던 사례들을 좀 공유하면서 나도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사람들한테 조언까지 좀 가능할까요? 네네. 저는 제가 직접 그냥 회사를 하나씩 만들기도 했고 인수하기도 했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다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투자를 할 때도 또 직원을 뽑을 때도 연애 또는 결혼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사업의 어떤 좀 안정성을 최고 생각하는 그런 대표들한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안 됐던 경우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너무 빠른 성장을 통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엔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보다는 3천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실질적 예시라고 할 수 있는 일을 베트남 커머스의 태미아 대표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분 정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아, 네, 저희 이제 파트 2인데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베트남에서 커머스 플랫폼 만들고 있는 테이아드 허경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런 경영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공간 건축 공학과를 나오셔서 공간 디자인을 그렇죠. 공부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공간을 제가 공간 디자인을 배워본 적은 없지만 이런 공간 디자인에 대한 니즈가 제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은 니즈가 최근에 되게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준 대표님의 경험을 살려서 처음 나만의 공간 혹은 공간 디자인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꿀팁 같은 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좀 사례를 많이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거 있죠. 뭐 옛날에 우리 동네 뭐 밀리오레 세대다 보니까 밀리오레 가면은 이거 사고 그러면 안 된다. 요대로 사야 된다. 저 그걸 그대로 사서 항상 입었어요. 그것처럼 핀터레스트 이것저것 찾으면 안 되고 그 공간을 공부를 하면 그 공간 그대로 보여주고 요것처럼 해야지. 입구는 여기처럼 뭐는 여기처럼 이러면 공간의 정체성이 사라져요. 공간 구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스페이스, 네. 프라이빗 스페이스에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의 공간, 그리고 열린 공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폐쇄적 공간이 있고 네. 동선을 기반으로 가구 배치를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동선이다. 오, 되게 꿀팁이다. 이 특수 조명을 선택하게 된 이유랑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제가 상장을 먼저 얘기를 하면 먹고 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아직은 이 단계다 보니까 그쵸? 특수 조명을 선택했던 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타이밍이었어요. 니치 마켓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 조명.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있을 때 특화 조명이라는 게 뿅하고 튀어나왔어요. 상장은 사실 이 조명 시장을 횡격 종족 성장을 통해서 매출을 이제 200대 이상으로 키워올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저희는 상장을 통해서 헬스케어가 실버 비즈니스로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상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대, 30대 창업하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저 그냥 상장하는 회사의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는 사업이 상장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될까요?를 어떤 20대 청년이 이준 대표님께 질문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방법론은 참 많습니다. 코넥스 갔다가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기술품의 상장 뭐 이런 것들이 상장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많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왜가 될 거예요. 왜 상장을 해야 되냐? 그러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상장이라는 건 결국에 제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돈을 통해서 그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하나의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으면 열심히 사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게 그분들에게 대답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뭐 저는 현재 이 상장할 때까지는 어떤 비즈니스를 검증해내고 그게 곱하기 100, 곱하기 1000이 됐을 때 돈이 되겠다 정말 잘 되겠다 이랬을 때 상장을 받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이제 이준 대표님 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제 그 목차에 보면은 파트 2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회사 경영, 뭐 인사 관리 팁, 재무 관리, 뭐 상품 정의, 고객 확립, 마케팅 이런 키워드들로 목차를 이제 짜셨거든요. 그래서 각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두 분께 궁금합니다. 방법론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뭐 멘탈적인 게 있고 방법론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대표는 멘탈도 너무 중요하고 그 마인드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성공을 제일 경계해야 돼요. 인풋했을 때 성공이 나온다. 근데 실패가 되면 실망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게 아니라 이거 돌렸을 때 실패가 일반적으로 돼요. 그러면 이게 계속 돌다 보면 하면서 톡 튀어나오는 게 성공이에요. 왜 됐지? 왜 돈을 벌었지? 세상에 돈을 거짓말 안 하거든요. 돈을 벌었다는 거는 뭔가 있어요. 나 정말 이제 잘 되는구나. 차 뽑고 돈 쓰고 뭐 속된 말로 술도 마시러 다니고 그러면서 회사가 기울게 됩니다. 근데 그때 경계해야 된다는 게 집중해서 성공 요소를 뽑아야 돼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게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기술에서 중요한 거는 소위 얘기해서 오른손에는 운영의 칼, 왼쪽에는 발전의 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른손에는 인사, 재무, 기획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왼손에는 상품, 고객, 마케팅을 쥐고 대표는 꽉 쥐고 있어요.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게 바로 마케팅 전략이죠. 이게 대표가 지녀야 될 마인드와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페이니어 대표님의 입장에서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익적으로 맞는 답이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의 포커스는 MZ세대에 대한 키워드가 되게 많고 ESG 경영에 대한 트렌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저는 MZ세대인 것 같아요. 아직 저는 MZ세대고 이 두 분은 MZ세대를 다뤄야 하는 대표님들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도 보면 이 공간에서 대기업에서 MZ세대와 소통 간담회도 하는 걸 보면서 아 요즘 이 윗분들은 MZ세대와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를 알게 됐었고 이 MZ세대를 다루는 뭐 전략 그리고 ESG 경영, 지속 가능성이 있는 성장을 위해서의 이 회사의 비전을 두 분께 좀 듣고 싶습니다. 네. MZ세대는 MZ세대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영어를 하시니까 네네네. 다룬다라는 단어보다는 네. 어떻게 이제 같이 어우러질까에 네. 대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똑똑하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중요해요. 사실 가장 좋은 인스피레이션은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똑같을 때인데 개인이 꿈이 없을 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거 내가 잘하면 내 인생이 참 행복해지겠는데 내가 정말 이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걸 좀 찾아주면 양쪽이 좋아요. 그냥 월급을 안 받더라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과 저희는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과 또 반대로 사회에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대표들이 잘하게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세상이 되어야 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대표는 그런 얘기로 마무리하죠.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경영 자체가 어쨌든 이런 인재를 키우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지속 성장성의 개념은 뭐냐면 아이템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너무 단발적으로 끝날 거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쓰지 말라 이런 거죠. 그 시장이 크고 성장하는 데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또 쉽지 않다. 직원들이 실수하더라도 그게 돈이 많이 나가더라도 기회를 주고 그게 하나의 교육이라 생각하면서 가는 이게 지속성이거든요. 그 기회, 그 실패를 곧 교육 비용으로 치환해야 돼. 이게 지속 성장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네. 이 황현수 대표님의 MZ세대와 이 ESG 경영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매체를 워낙 같은 걸 소비를 하다 보니까 국가 간 차이보다는 세대 간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과거 세대보다는 현재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더 투명하게 기브앤테이크가 선명하게 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촬영을 마치기에 앞서서 앞으로의 우리 회사의 비전 혹은 오늘 촬영했을 때 소감 한마디만 듣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는 이 수주를 주로 하긴 하는데 수주를 하되 이걸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 니치마켓에서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서 그런 오블리스 오블리즈 개념에서 보면 많이 베풀어야 되고 베푼다는 게 결국에는 돈에 집중하기보다 많은 콘텐츠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조형, 조명, 미디어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저희의 비전에 있고 ESG는 우선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비전은 사실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들자 정도가 되겠고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책에 나오게 되면 또 이런 자리가 있겠지만 그때도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